거래소 지수가 4100 왔다. 현대차 11%. 어제는 현대오토웨이브.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 그룹주들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는 재료가 세 가지.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나는 지배구조.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요. 연정씨 왔어요? 오늘 시장 어떤가요? 오늘은 먼저 방송에 앞서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어제 약간 3연타석 홈런을 진짜 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었고, 근데 이제 확실히 주식은 설레발을 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여실히 드러났네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요즘 연일 급등을 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한 종목들이 잘 올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너무 유튜브에서 설레발을 쳐서 오늘은 이제 약간 야 너 까불지 마 이런 경고를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주식할 때도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막 종목들 잘 오르면 야 마감할 때까지 설레발 치지 마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제가 어제 설레발을 친 걸로. 그래서 뭐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또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온도가 바뀌니까 오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온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을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일단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거래소 지수가 4100을 종가 최고가로, 오늘 봉 차트를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봉 종가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최고가로 정확히 딱 맞춘 듯이 4100.0, 정말 4100.00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4100에 딱 맞춰놨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4000을 중심으로 3900과 4100, 좀 넓게 하면 3800과 4200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이제 오늘 4100에 맞춰놨다는 건 박스의 고점 가깝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박스의 고점에서 우리 대응 또는 예측인데요. 박스의 고점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얻어맞아서 결국 박스구나 이렇게 실망시키거나, 또는 박스의 고점을 뚫고 새로운 신고가 시대가 열리거나. 그래서 새로운 신고가 시대까지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계산을 해보면 4226, 4100, 3%만 오르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00에서 3%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자, 그럼 오늘 1.7 올랐잖아요, 막말로.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 2, 3일만 올라주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4100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얻어 맞을 수도 있지만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4000을 중심으로 움직일 땐 확실히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었다면 4100까지 왔을 때는 박스 고점이다, 이제 얻어맞던 돌파하던인데, 오늘의 분위기로는 사실은 돌파 가능성이 꽤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2조를 팔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 1조씩 2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야 4100까지 쌍끌이로 끌어올렸구나. 이 쌍끌이의 매수세가 다음 주 월화수에도 한 3일 정도만 나와서 하루에 평균 한 1%씩만 오른다면 신고가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은 꽤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거래소 대형주에서 오늘 지수의 포인트는 4100 돌파했다, 박스의 고점이다. 박스의 고점은 얻어맞을 확률, 돌파할 확률인데 돌파할 확률도 꽤 생겼다. 가장 큰 근거는 쌍끌이 순매수로 2조를 땡겼다.
그렇게만 땡기면 지금 3% 남았으니까 다음 주 월화수쯤에 뭐 1%씩 3일만 올라도 돌파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차예요. 현대차. 장을 매일 보는 분들은 오늘 만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하루 종일 장의 흐름을 봤는데 쌍끌이로 2조를 땡겼구나, 4,100 돌파했구나, 현대차가 10% 이상 올랐구나, 이런 정도 포인트가 눈에 보이면 저와 함께 유튜브 이렇게 학습했던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장을 안 봤거나 안 봤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고, 봤는데 제가 말했던 포인트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왔다면 여전히 그냥 여러분들이 종목 주가만 궁금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5년을 하더라도 내 종목의 주가만 평생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샀잖아. 이미 샀잖아. 그래서 더 좋은 종목이 뭐가 있나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더 좋은 종목을 비교해서 더 좋은 종목이 더 좋다라는 판단이 100% 섰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고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돼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보다 시장에서 지금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잘 움직였나가 핵심인데,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는 뭐였죠? 현대오토웨버였잖아. 현대오토웨버, 현대차 같은 계열이겠죠? 어디?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시총 큰 순서로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현대차가 있죠? 기아가 있죠? 현대모비스가 있죠? 현대글로비스가 있고요. 현대오토웨버가 있고요. 현대위아가 있고요.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제는 현대오토웨버, 오늘은 현대차,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주 또는 현대차 그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가 좀 더 땡깁니다. 자동차 부품주 워낙 많아요. 근데 지금 어제는 현대오토웨버, 오늘은 현대차, 다음 주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글로비스 또는 현대위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오토죠. 오토모티브, 당연히 자동차죠. 현대차 자동차죠. 현대모비스 어제에 이어서 4%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제철 3% 올랐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건설도 현대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대그룹주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완전 득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현대건설은 지금 여기도 보이는 한전기술 또는 BHI와 같은 원자력 건설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또 우연찮게 현대그룹주가 잘 갈 때 같이 갔다는 거.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의 독주였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그리고 넓게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효성, 중공업, LS일렉, 전력기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방원 전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전력기기를 계속 꼽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가 아직도 잘 살아있는 건 금융주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랑 배당 시즌 맞춰서 금융주는 죽지 않았고, 전력기기는 AI 데이터 센터 향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력기기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전력기기까지 올라갔고요. LG전자의 상승, 이거 참 돋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LG전자는 대표적인 모더런 종목이에요. 모더런 종목. 언제부터? 코로나 저점부터 코로나 고점 찍고서 삼성전자도 코로나 고점을 뚫었는데, 지금 LG전자는 저 코로나 고점에서 한참 밑에 있어. 한참 밑에. 그래서 최근에 LG이노텍, 또 LG디스플레이, 이런 전기전자 업종들, 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상승과 맞물려서 LG전자가 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LG전자의 상승은 대표적인 모더런 종목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더런 종목의 상승이다. 모더런 종목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SL, 아까 제가 현대차 그룹주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했지만, 만약에 부품주 쪽으로 보시는 분들,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현대차 그룹이 아닌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SL 같은 차트, SL 같은 종목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역사도 신고가 가까이 왔죠. 역사도 신고가 가까이 왔고, 또 완전 정배열이죠. 또 재무제표도 좋죠. 또 자동차가 지금 좋잖아. 이런 게 3박자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한원 시스템도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압도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차가 10% 올랐는데 말 다 했죠. 현대차가 10% 오르고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지수는 4,100 터치했다. 현대차 역사적 신고가 터치했다.
정도입니다. 자, 제가 뭐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은 잘 안 보여드려요. 왜냐면 코스닥 시총상위에는 뭐 제약바이오 정도니까, 굳이 업종 대표주가 제약바이오 빼고는 뭐 2차 전지 정도 빼고는 업종 대표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코스닥 시총상위를 잘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열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로제 막 이렇게 설레발을 떨어서 그랬는지 오늘 하루 만에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 트리거 역할, 우리가 트리거가 방아쇠잖아요. 그 방아쇠 역할을 한 종목이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에요. 보시면 현대차가 10% 오르는 날 알테오젠은 10%가 떨어졌고요. 장중에는 거의 20%까지 더 떨어졌어요. 17%까지. 그래서 야, 이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시총 24조 25조짜리가 한 방에 12%가 떨어지냐. 오늘 악재가 좀 나왔고요. 악재가 나와서 12%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얘만 악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약바이오에서 얘만 악재가 나왔는데 보시면 ABL바이오 그동안 잘 가던 애가 오늘 5% 하락, 리가켄바이오 잘 가던 애가 5% 하락, 코롱티슈진 2% 하락, 삼천당제약 3% 하락, 파마리서치 2% 하락.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스코텍 7% 하락. 이렇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시총 큰 종목들이 오늘 알테오젠 영향으로 같이 빠진 면이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동반 하락을 했는데 그 트리거 역할은 알테오젠이 했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빠질 것이냐, 뭐 다음 주에 추스릴 것이냐 해서 저는 일단 알테오젠 한 종목의 악재였기 때문에 추스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알테오젠 한 종목의 악재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가 흔들릴 이유는 논리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매도 나오고 폭락도 나오는 거죠. 어떤 작은 불씨에서 쫙 퍼지는 건데 오늘은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전체를, 그리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빠지면서 로봇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률이 컸던 제약바이오 로제가, 제약바이오하고 로봇 로제 반전 로제, 아파트 노래를 불렀던 그 로제가 오늘 하락률이 컸는데 거기서 가장 포인트는 알테오젠의 급락. 그래서 오늘 시장에 포인트 중요한 게 많다 그랬죠. 뭐 4100까지 온 거래소 지수가 4200을 돌파할 것이냐. 돌파하는데 어렵지 않다. 1%씩 3일 오르면 된다. 누가 땡겨야 돼? 외국인과 기관이. 그럼 다음 주 월화수 외국인이 땡기면서 신고가를 돌파할지, 아니면 외국인이 또 발을 빼면서 얻어맞을지 지켜보자. 업종으로는 코스닥 시총상위에서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제약바이오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퍼지면서 로봇주까지 며칠 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 로봇이 급락한 반면에 어제 현대오토에버 상한가 근처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현대차가 10%가 올랐다. 요 정도가 오늘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기까지 하고 거래대금 상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원래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늘 많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왜? 3% 올랐으니까. 올라가면서 따먹은 거죠. 올라가면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거래대금도 터졌고요. 세 번째, 알테오젠은 이 정도 거래량의 음선이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 많은 종목에 굳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 빠졌고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 거래대금 보면 거의 올해 들어서 최고 거래량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거래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거래가 많이 됐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10% 상승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나쁘지 않네요. 2차전지. 그 다음 로보티즈는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로보티즈는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조정꽤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ABL바이오 조정꽤 받은 거죠. 그 다음 현대건설은 9% 상승을 했고요. 한라캐스트 오늘까지도 올라줬고요. 원자력 관련주인 DHI 오늘 16% 올랐었고, LG CNS, 오늘 LG전자, 그래서 LG그룹주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LG전자, LG이노텍, LG CNS 이렇게 좀 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여기까지 거래대금까지 봤고요. 에임드바이오는 오늘 T자 2연속 상한가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3조까지 왔다고? 3조까지 왔다고? 대단합니다. 에임드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찾아 나가시기 바래요.
AMD 관련주가 뭐가 있나? 지분 구성하고 있는 회사는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유한양이 있더라고요. 유한양의 차트도 한번 보시고, 또는 같은 업종 쪽에 뭐가 있나?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 같은 업종 쪽에 뭐가 있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은 코오롱 모빌리티, 넥스트 칩셋 미디어 이런 거 대표적인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에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율주행, 그리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좋고 로봇도 좋고 현대차 그룹주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좋고 이렇게 전파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선순환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HI는 원자력 관련주였고요. 현대차 탑 30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시총 64조짜리가 11% 오르면서 상승률 32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거래소 지수가 4,100 왔다. 현대차 11%, 어제는 현대오토웨이브.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 그룹주들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는 재료가 세 가지.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나는 지배구조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코스닥에 알테오젠이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알테오젠 급락이 제약바이오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고 같이 움직였던 로봇까지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포인트들 오늘 기억하시고 주말에 저는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강의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뵙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